SNS 팔로워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델 강인경 씨. 인기가 정말 많네요. 300만. 그라비아 모델을 7년째 하고 있는 강인경이라고 합니다. 성인용 화보 모델 인경 씨는 그라비아 모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국내에서 그라비아 화보집을 출판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지 모델했던 남성 잡지가 완판되기도 했다죠. 7년 전 김상민 대표를 만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 자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요. 사진 촬영도 정말 경력도 기시고 뭐 되게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지난 7월 26일 그녀는 자신의 채널에 충격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라비아 소속 모델이자 저희 친구로부터 그녀가 소속사 대표에게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 대표. 4년 전 친구 다빈 씨를 그에게 모델로 추천한 건 인경 씨였습니다. 본인 소속사로 친구를 데리고 온 거네요. 그때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가 많이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라서 도움을 주기도 편했고 재보지 않겠냐 하고 얘기해서 원래 친구였던 애를 같이 일을 하게 됐었어요. 김 대표에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이거를 너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다빈 씨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스태프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찍는 게 아니고 그 단둘이서만 찍는 거더라고요. 찍다가 갑자기 표정이 좋지 않다고 눈빛이 뭔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옷을 들추시더니 이제 중요비를 이렇게 만지고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굉장히 당황스럽고 엄청 무서웠어요. 둘만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느 날은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힘으로 제압하시더라고요. 에? 너가 마음대로 하려면 자기보다 힘이 세지라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강하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휴. 극도의 공포심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지? 그리고 저는 돈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잘 살고 제가 말을 해가지고 공문을 하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진짜 제가 질 것만 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것 같고. 그동안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다가 친구 인경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고 그럼 이 사람도 물어볼래? 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일을 겪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피해자가 지금 한둘이 아니었네요. 김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다빈 씨의 폭로에 동료 모델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모두 김 대표 회사 소속인 거죠? 그렇습니다. 22년 1월에 여기 처음 들어와서 첫 촬영부터 그랬고 네. 처음에는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로 시작을 해서 뒤에 부위나 이런 곳을 막 만지고 그거를 싫다고 하면은 좀 이거는 다 촬영을 위해서인데 왜 거부하냐 아마 7, 8번 정도인가? 지난해 1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델 활동을 시작한 나연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안 계시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엄청 어린이거든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는 제가 집 가장 역할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고 모델은 그래도 좀 더 제가 열심히 하면은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 상황에도 늪에 빠진 듯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대표가 찍은 거예요. 와. 이게 보호자보다 그렇게 될까봐 그냥
수밖에 없었고요. 아, 영상도 찍었다라는 거죠? 범죄죠, 범죄. 김 대표의 실체를 처음 폭로한 다빈 씨는 늦은 고백이 후회스럽다는데요. 제가 제일 좀 오래됐고 한 20년도 됐으니까 제가 거기서 처음 말을 안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한 것만 같았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다였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아유,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네요. 무슨 딴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 사람은 7월 17일 김 대표를 강제추행과 상습 강간,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믿고 함께했던 김 대표의 만행에 인경 씨는 분노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애들이 너무 당한 피해가 컸고 너무 분노도 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고소장 내용을 물어보다던가 무슨 증거가 있냐고 물어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애들을 농락을 한 부분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인경 씨는 김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건드렸어? 정신 나갔어. 내가 언제 건드렸어? 처음부터. 너는 확실히 그 얘기했어? 응. 나 죽인다 해. 진짜로. 너 죽이니까 오늘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성폭행하고 포행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 말을 해줘봐. 증거가 뭐가 있는데 내가 살인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 20살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울품이하지 다 않아가지고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은 수정 씨.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이후 회사 숙소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내가지고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어릴 때부터 코스프레를 즐겼던 수정 씨는 그라비아 모델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데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해서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화보 촬영장이 범행의 장소가 될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들고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대더라고요. 가슴을 만지고 이렇게 손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폰 들고 와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경아 내가 진짜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영상 있어 나한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영상 가지고 있다고 걔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어. 불법 촬영 영상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네요. 인경 씨한테는 사실대로 말했네요. 김 대표는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걔랑 나랑 그런 관계였지. 서로 땡길 때 몸푸는 관계. 우와. 그러다가 아씨 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접었지. 뭐 하는가 싶어서. 그게 끝. 이게 진짜 끝이야. 아, 저런 거짓말을 듣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의 30살 차이가 나는데 말이 안 되죠. 어떤 게 가장 좀 힘드셨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한다는 피해 모델들은 왜 그동안 숨기고 혼자 감당해왔을까?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루밍을 당하고 나서 이 사실이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리고 뭔가 외연화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종적으로 이미 지배가 되었다는 사실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치 자신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범죄 행각이 지속되는데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을 밖에 얘기를 해도 자신이 정당하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디다 결국 지난 7월 세상에 폭로한 피해자들. 혹시 이외에 피해자분들이 또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폭로 영상이 공개된 이후 김 대표에게 똑같이 당했다는 모델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다들 혼자 가슴앓이를 해왔던 거네요.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한 유민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 당시 심정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여기
아직까지구나 그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방송 보면서 그래도 아니지, 평생 이렇게 덮고 살 게 아니라 저거를 얘기를 하고 다 끝내야지. 김 대표에게 그 일을 당하고 심한 공황 발작까지 겪었다는 유민 씨. 말랐어요. 말랐었어요. 그날 이후 외모도 많이 변했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제가 30kg 이상 살을 찌워놓은 상태예요. 모델을 하고 싶지 않아서, 대표님이랑 촬영하고 싶지 않아서 대표님한테 저 살쪄서 촬영 못해요. 8년 동안 근무하던 은행을 그만두고 새롭게 찾은 길이었습니다. 모델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본연의 모습 그대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나도 해보고 싶다.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김 대표의 이상한 요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유, 당시 대표님이 너가 전혀 지금 성적인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 도구를 줄 테니 이걸 한번 해보고 표정을 그대로 찍어보는 게 좋겠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계속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리라고 라고 하고 이렇게 잡고 안 놔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너 근데 나랑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고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또렷합니다. 이게 항우울제랑 뭐 항불안제,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무기력해서 병원을 못 가고 약도 안 먹고 진짜 폐인처럼 지냈어요. 풋풋한 20대를 이렇게 보낼지 몰랐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 유민 씨.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이 꼭 처벌을 크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소속 모델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상민 대표. 그는 어떤 사람일까? 일본에서도 하셨다고 들었고 중국에서도 그라비아 작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라비아라는 시장 자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요. 그 전에는 뭘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이 그라비아 사진 작업을 하기 전. 고깃집 하셨다고. 소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작가들의 모임 같은 거에서는 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사람도 있고 뭐 모델도 만난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거주한다는 김 대표.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없네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게 대표 좀 만나러 왔는데요. 실례 좀 그럼 제가 뭐 직함이나 뭐 이런 거 좀 알고. 전 팀장이에요. 팀장이에요. 저는 혹시 동생분이세요? 네, 동생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뭘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랑 스케줄 이동할 때 해버리고 홍보버리고 같이 이동하는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와갖고 대표가 이렇게 했다, 회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회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입장이긴 하네요. 김 대표는 고소를 당하고 나서도 성폭력에 대해 인정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 것 같아? 최대한 변호사 열심히 준비해서 차라리 반박하고 무죄 받아내는 거. 아니지. 합의하에다가 가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리고 실제로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합의하에 진행했다. 그러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합의하에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있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발뺌하던 김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회사를 그냥 다 넘겨주는 걸로. 고소인들한테요? 친구들에게 모두 다 넘겨주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랑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한 2억 조금 안 되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피해 모델들은 어떤 보상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낱낱이 알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 김 대표 측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저희가 합의의 명목으로 2억 원 및
그라비아의 주식 50%를 대가로 요구했다. 이것은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추가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모델만 10명. 10명이요? 그중에는 모델 연습생이었던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2005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만 17세였거든요. 성격 취향, 개인적인 사생활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너가 맞는 걸 좋아하냐.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허벅지를 일단 쓰다듬었어요. 손을 봐야 된다 하면서 살짝씩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가슴 수술을 해야 된다. 만약에 너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한테 관심을 안 준다. 그 관심이 없어지면 내가 너를 더 공부를 안 해준다 라는 말도 있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일단 가벼운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를 처음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유사강간, 그 다음 단계로 강간에 이르는 점차적인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요. 모델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상황, 배경에 대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은 혼자 거주하는지 이런 정보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범행까지 이르면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하고 그녀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너가 못해서 너가 처음이라서 도와주는 거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핸드폰 검사를 진짜 거의 만날 때마다 했어요. 다른 모델분들이랑 어울리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김 대표는 모델과 단 둘이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생각과 달랐던 작업 환경, 그 상황 자체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남자와 1대1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무서워. 이렇게 1대1로 촬영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걸까? 저희 직원분 한 분, 그다음에 작가님, 그다음에 실장님,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실장님, 그리고 실장님이랑 그 작가님을 여성분만 써요. 제가 알고 있는 타 업체들도 그렇고 1대1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1대1로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1대1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결국은 그냥 범죄 행위를 위한 그런 세팅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예. 노출이 있는 촬영이라 오히려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바디를 터치하면서 자세를 수정한다든지 가슴을 터치하면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이 이상했던 거죠. 수차례 찾아갔지만 김 대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휴대폰 전원도 계속 꺼져 있는 상태. 사무실 주차장에 차만 남겨놓고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회사에서 나만 빠지는 데리고 다 빠지고 내가 걔네들이 일상을 건강지른다면 내가 조용히 사라질게. 아유. 그는 피해자들의 폭로 이후 회사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실장에게 대표 자리를 넘기고 종적을 감춘 겁니다. 새 대표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피해가 다른 부분이 좀 많아서 법적으로 지금 다툴 예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압수수색 영장 집행 한번 했어요. 제가 확보한 거는 포렌식 의뢰해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피해자 진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 그런데 2차 가해로 또 한 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해요, 사실은. 저런 댓글 안 보셨으면 좋겠네. 보지 마세요. 예. 범죄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자는 이랬어야 된다.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 비방 등은 분명히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